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쓴 메모 중 하나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바로 2021년의 저를 위해서 작년에 쓴 편지라는 점이에요. 제가 작년하고 그 이전부터 써왔던 메모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맨 앞에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2021년 12월에 읽기 이렇게 써있죠. 이게 제가 1년 전에 쓴 노트인데 2021년 12월에 저를 위해서 쓴 노트거든요. 제가 이 노트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느린 우체통이라는 좀 신기한 우체통 이야기를 보고서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요. 느린 우체통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일정 금액을 내고 편지지랑 편지 봉투 같은 걸 사서 거기에 편지를 적은 다음에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그 편지가 바로 배송이 되지 않고 6개월 혹은 1년 뒤에 그 편지가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봤을 때 저도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호주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슷하게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내가 글을 쓰고 1년 뒤에 펼쳐보면 되겠다라고 꽤 간단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시간이 언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시간은 항상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글을 적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먹었던 음식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실없는 소리를 써놓은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편지? 일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1년 뒤에 나를 상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보고 2022년 12월에 나에게 편지도 함께 써보려고요. 한번 볼까요? 2021년 12월에 나에게 2020년 12월에 씀 가장 첫 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북바인딩으로 만든 노트예요.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글씨를 좀 대충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두 번째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2020년 12월에 문득 미래의 나에게 글을 써두면 재밌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계획한 일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들이 1년 뒤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지 혹은 사라졌을지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크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줄곧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화두다. 1년 뒤에 코로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까? 비행기는 다시 자유롭게 여러 나라를 오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일상이 당연해질까?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질까? 더 멀어질까? 2020년 연말에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조용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됐을까를 가장 궁금해 했었나 봐요. 과거에 제가. 그래서 가장 첫 장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써있고 이런 것도 재밌네요. 2019년 6월에 구독자 10명 생겼다고 좋아하던데 이 일기를 쓴 게 2020년 12월 9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2020년 12월 9일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773명이다. 정말 놀랍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16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저한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써있긴 하네요. 그런데 내 생활엔 별 변화가 없다.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일상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2021년에는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게 있네요. 2021년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으면 좋겠고 독서 모임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써놨는데 신기하게 두 개 다 이루어졌네요. 구독자가 1000명도 넘었고 단발적이지만 기록 모임 같은 것도 해보고 있으니까요. 2021년에는 투고를 열심히 해서 최종심에 들고 싶다라고 적어놨는데
아직 결과를 받아보진 못했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도전을 많이 하는데 의미를 두려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2021년의 목표를 나름대로 잘 지킨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두고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글을 써놨어요. 저의 큰 키워드는 운동, 그 중에서도 달리기. 1년 동안 운동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지금 한 6kg? 7kg 정도 뺐어요.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나름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도 꽤 열심히 지키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 버릇하게 됐고 소설 쓰기 계절마다 한 편씩 쓰고 싶다고 썼었는데 계절마다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3-4편 정도 썼고 그림 그리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림은 꾸준히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을 모아서 책 만들기 이것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쓴 글을 대부분 공모전에 투고한 상태라서 제가 마음대로 그 글을 출판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책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런 것 같네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더 큰 건지 그걸 많이 구별하려고 했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나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휘청휘청 하긴 하지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살지 않았나 싶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 했던 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네요. 노력의 순간들을 쌓아 올려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보고 싶다. 뭔가 쓰고 적고 만들고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기.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등한시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까지 봤다면 2022년 12월에 나에게 편지를 쓰기. 1년 뒤에 나, 2년 뒤에 나도 얼른 만나고 싶다.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내가 작년에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가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가 뭔지를 조금 더 명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엄청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서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올해 다시 쓰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걸 추구하고 싶고 이런 걸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나의 글, 내가 남긴 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뜻깊은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한테 편지를 써둔 게. 2022년에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써봐야겠죠? 펜이랑 노트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북바인딩으로 만들어뒀던 노트거든요. 여기다가 또 2022년 12월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나에게 2021년 12월 9일에 씀 이렇게 첫장을 적어두고 안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지금의 고민들 이런 걸 그냥 자유롭게 적어봤어요. 1년 뒤에 내가 보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때 되면은 또 별일 아닌 일들이 되었을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날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1년 뒤에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1년이 정말 빠르게 갔다. 벌써 이 편지를 읽을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도 느린 우체통 같은 걸 이용해 보셔도 좋겠지만
그런 거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작은 노트 하나 저처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 구입하셔도 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테니까 내년에 나에게, 1년 뒤에 나에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붙여두고 이 안에는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쓰고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두는 거예요. 또 1년이란 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년 전에 내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여전히 같은 부분이 있어서 놀랄 수도 있고 또 너무 달라져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재밌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1년 전에 쓴 글을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것들도 꽤 많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됐거든요. 그때는 되게 심각하고 나한테 중요한 일들이었고 나를 뭔가 완전히 변화시킬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미미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통받을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도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도 당장은 되게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면에서도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는 게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내 고통이 결국은 사라지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면에서도 편지 쓰기가 약간의 위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다 쓰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마저 이야기를 채워가면서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써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남는 주말에 한번 적어두시면 내년에 연말에 또 재밌는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전에 제가 쓴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도 써봤는데요. 또 1년 뒤에도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이 노트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그런 걸 또 공개하게 되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선물 받아보듯이 열어보는 시간을 내년에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